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기탈출 논문에서 봤을 때 좀 느낌이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아주 그 네. 주변 반응도 좋았고요. 네. 앞으로 네. 이런 방송이 계속돼서 예. 대한민국의 안전도가 아주 하늘을 찌렀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방송이 너무 자연스러우시고 방송인이세요? 너무 과찬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네. 많이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식품 유통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냉동 창고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 구조 변화에 안전 시스템이 뒷전을 밀리면서 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지난 2008년 이맘때입니다. 이천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당시 뉴스 보시고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난 현장에선 더 이상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정이 무너진 채 시커먼 내부를 드러낸 창고. 타버린 차량들은 어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창고 지하 1층 불이 난 현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전기 배전 장치도 타버렸고 철제벽과 배관, 전선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전등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칸막이와 잔해가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화재 당시 폭발과 유독가스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창고 안입니다. 앙상한 철골뼈대만 남은 가운데 먼지가 자욱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57명 가운데 17명만 구조되거나 탈출했고 4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길과 유독가스로 가득 찬 미로 속에서 희생자가 급격히 는 것입니다. 희생자 가운데 현재까지 14명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막바지 수색과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새까맣게 그을린 사고 현장을 보니까요. 이야, 정말 참담하고 답답합니다. 이 불로 당시 그 창고 안에서 작업하던 40명이 숨졌습니다. 어쩌다 이 불이 났는지 우리 회장님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나왔지만 2008년도 1월 7일이거든요. 지금 엊그제 지나면은 지금 만 18년. 거의 뭐 20년 전. 네, 딱 18년 지났습니다. 네. 근데 저 창고가 지하 2층에 냉동 창고, 물류 창고예요. 네. 거기 안에 이제 냉동 창고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큰 냉장고가 밖에 있다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큰 냉장고가 밖에 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에 외부 열이 밖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에 찬 공기가 또 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작업 공정이 굉장히 또 치밀하고 또 사용하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또 위험성이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사망했고 네. 화재가 났었고 사망자가 40명, 부상자가 뭐 10여 명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 유독가스도 엄청 심하고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구조도 뭔가 불길을 잡는데도 뭔가 구조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까지 그 화재를 보잖아요. 네. 보면은 이 화재의 이제 특성상이 뭐가 되냐면 냉동 창고예요. 네. 또 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공사 중이었어요. 공사 중이었다. 공사 중. 네. 공사 중이니까 또 소방 시설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또 냉동 창고다 보니까는 내용물들이 우레탄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우레탄은 뭐냐면 단열재예요. 열을 차단시키는 거. 예.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불이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열 확산 재료를 하거든요. 예. 단열재. 이렇기 때문에 구조를 못했다는 얘기는 소방대원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암흑이 돼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로가 돼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안에 있는 대부분들이 사망하는 그런 참사였기 때문에 지금 구조나 이런 불길을 잡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레탄 단열재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화재가 커진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그러니까. 소방시설 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거의 공사 중이었으니까 없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일단 스프링클러 이런 거 안 되겠죠. 전혀 안 돼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불이 나면 이런 곳은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락이 가버려요. 자동 소방 장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작동이 안 되죠. 네. 공사 또 중이니까. 공사 네. 중이니까.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안 안돼 되겠고. 있고. 네. 또 안전 구역도 정해져 있었는데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화재가 커졌는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가장 이제 컸다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레탄 폼 있죠. 우레탄 폼. 우레탄 폼이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빨라요. 예. 빠르면서 불길을 잡을 수 없으니까 계속 확산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교육도 없었고 아. 정말 무지했고. 당연히 20년 전이니까 네. 안전보다는 어떤 건축의 구조 안전,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예. 여기에 좀 신경이 더 많이 쓰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어떤 안전에 대해서 부실했고 안전 관리 여러 가지로 어떤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레탄 작업과 뭐 용접 작업 이런 것들 동시한 게 또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네. 이 됐다고 또 짚어주셨었는데 작업 과정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뭐 공사도 잘 되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참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방 지적하신 그 용접 작업할 때 네. 우레탄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이로 인해서 계속 화재가 발생했었고 지금도 지금 화재가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작업을 합니까? 현재? 당연하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지금 우리가 우레탄 작업을 하잖아요. 우레탄 폼 하면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집에 있는 무스 있죠. 네네, 머리 헤어 맞아요. 무스. 네. 이걸 뿌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불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도 압축가스가 있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압축가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작업을 하면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는 우레탄 작업하는 그 옆에 불똥이 튀는 거잖아요. 용접을 하고 있으면 안 네.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작업은 하지 않죠.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동시 작업을 동시 했죠. 작업했다는 얘기죠. 왜 동시에 진짜? 작업하게 네. 되냐면 안전 무지가 많네요. 그렇죠. 공사 기간이죠. 예. 공사 기간 하다 보면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막 하고 있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무지, 와. 우레탄. 네. 저 지금 그 우레탄이야 방금 전에 예, 네, 예, 한번 불에 타는 불이 모습. 타면 뭐 굉장히 예. 확산 속도가 빠르고요. 예. 또 밖으로 불이 잘 표현되지가 저게 않아요. 우레탄 폼인 아, 거잖아요. 그렇죠. 우레탄 네. 폼. 우리가 네. 스프레이 했으면은 저게 이제 굳어 있는 상태죠. 예. 저 상태가 지금 불이 나게 되면 가장 위험한 저 재료가 화재로 저겁니다. 야, 불이 잘 타겠네요, 진짜. 예. 정말 잘 탑니다. 예. 근데 저걸 왜 사용하냐 이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네. 단열재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결국 저게 저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뭐 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굉장히 위험을 예. 도사리고 있는 그 저걸로 그 다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렇죠. 위험에 네.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생각이 내부에는 저는 우레탄 폼이 있어서 열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듭니다. 네. 단열 효과는 확실하겠죠. 하겠죠. 근데 예. 또 밖에는 또 샌드위치 판넬에 또 스티로폼이 있어요. 또 아, 그것도 잘 타죠. 야, 네. 우레탄에 스티로폼. 스티로폼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 지금 패널이라고 뭐 하잖아요. 불을 잘 타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보니까. 예. 저기 외관이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지금 돼 있는 저 상태입니다. 저건 뭐 아무리 저게 불이 그럼 저렇게 불이 나면은 뭐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이미 불은 속에서 타기 때문에 뭐 꺼질 수가 없고 나오는 것은 유독가스나 연기 이런 것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그 지금도 우레탄이나 뭐 보면은 그 각종 초고층 건물 지금 영상으로도 봤지만 그 단열재로도 말씀하신 그 광범위하게 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불에 타는 잘 타는 것도 문제지만 유독가스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유독가스는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우레탄이 타게 되면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여기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또 시아나수소. 근데 일산화탄소는 뭐 무색무늬 묻힙니다. 근데 굉장히 유독성이 있잖아요. 예. 이게 동시에 발생이 돼요. 시아나수소하고. 시아나수소는 좀 감지가 됩니다. 근데 또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도 질식하지만 가스가 농축되잖아요. 네. 일산화탄소가 또 폭발이 돼요. 팡 터지죠. 예. 아휴. 예. 그래서 이 화재는 우레탄 굉장히- 폼 네.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에는 지금 단열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의 단열재, 뭐 글라스 울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아,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 뭐 예, 공간이 돼 있어서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자체적으로 섬유적으로 어, 떠 있는 이 재료가 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불은 잘 안 타는데 단열 효과는 좋아요. 비싸죠. 근데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딜레마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네. 이런 비용은 그냥 없어지는 불 안 나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재가 나서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 아유, 그거 엄청나죠. 그럼 수십 배, 수백 배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네. 정부나 뭐 기업체,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 아니라 매몰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관리 비용이다. 투자할수록 이기다. 예. 왜냐하면 사고만 안 나면 이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사고 나니까 모든 게 재산상 엄청난 허물어지는 손실이니까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아파트 초고층 건물에 이 우레탄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그러면 20년인데 어떻게 보면 2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건물들의 이런 굉장히 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냉동 창고 지금 외부에 단열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엄격화되고 있죠. 아, 그 제도 자체가 난연재. 예. 불연재가 있으면 불에 타지 않는 거거든요. 난연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네. 단열재여도 지금 우레탄 성질의 단열재여도 뭐 글라스울이나 또 준 글라스울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네. 지금 또 제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사용자의 안전, 작업자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죠. 네. 그 전에는 20년 전에는 건물의 안전 이런 것 중요했었지만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유독가스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 당시 우리나라 기준은 어땠습니까? 지금 유독가스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유독가스 어떤 기준이 없는데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산화탄소 이야기했잖아요. 예. 일산화탄소는 1, 2분, 2, 3분 만에 이미 질식합니다. 흡입하게 되면. 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연기 같은 거 있죠. 연기는 5분에서 10분 정도 확산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일산화탄소나 이런 연기들은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건물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1층에서 발생했죠. 지하에서. 그러면 지상 1층으로 쉽게 올라갑니다. 네네. 연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확산 속도가 일산화탄소 또 이런 시아나수소, 유독가스는 굉장히 빠르고 연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 궁금한 게 앞서 그 공장 내부가 미로 같은 구조로였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건물 용도에 따라서 비상 상황일 때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대피 통로가 확보가 아무리 뭐 공사 중이긴 하지만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습니까? 당연하죠. 당시 그런 게 당연하죠. 없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 그 냉동 창고 하면은 창문이 적어야 보온이 잘 되겠죠. 네. 단열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창층이라 하거든요. 창문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예. 면적당 뭐 10분의 1 이 정도 창문이 적으면 우리가 무창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무창층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지하잖아요. 예. 그런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구 이런 출입로가 지하니까 단일로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 당시. 예. 네. 지금은 이제 양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비상계 나가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장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냉동 창고를 건축 중에 또 사용 중에도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느 건물에 가든 그 비상구가 어딘지 좀 먼저 찾아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이업 전에 저기 네. 이기탈출 넘버원에서 비상구가 비상구를 찾아라 네. 했잖아요. 네. 화면에 화살표가 없는 비상구는 거기에 내 생명의 출구다. 그러니까요. 예. 아.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화살표를 쫓아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공사 중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그 작업자들은 그런 걸 또 인지를 하고 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도 이런 것들 작업자가 신경을 못 쓰고 또 외국인들이 있으면은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네. 아, 또 작업 중에 또 대피하기가 더 어려웠던 그런 아, 상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 또 보니까 당시 화재가 그게 인재였다는 또 증거가 또 있습니다. 불이 나기 한 두어 달 전에 중공 검사를 받았던 건데 중공 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대로 이게 검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재예요, 인재.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공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20년 전 안전 의식이나 낮았을 때는 뭐였냐면 준공 검사를 서류상으로 받아요. 네?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요? 그렇죠. 아 그냥 서류로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인도 안 하고요? 확인도 안 하고. 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인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준공 검사가 다 끝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지, 안전 구획이, 화재 구획이 형성이 안 돼 있지, 피난로가 없었지. 검사는 했는데 그죠? 검사는 했는데 참. 그거 이상하잖아요. 네. 준공 검사는 뭐가 되냐면 건축법상에 필요한 요건을 100% 갖췄을 때가 준공 검사거든요. 예. 준공 검사 됐다는 얘기는 법에 확인했다. 건축법에 오케이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인재네. 이 당시에 인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현 주소 18년 전 그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야, 안타깝습니다. 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는데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불길은 10분이 채 안 돼서 건물 전체로 막 확산됐습니다. 예, 유독 그 검은 연기도 많이 뿜어져서 나왔던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 앞서 뭐 건물 자체적으로도 문제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불이 나게 되면은 지금 아까 무창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창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연기가 나갈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검은 연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뭐가 되냐면 지금 10분도 안 돼서 지금 건물에 연기가 퍼졌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연기도 있지만 유독가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원인이 뭐였냐면 우레탄 폼이었다는 우레탄 폼, 우레탄 폼. 내부 단열재. 네. 네. 그래서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런 가연성 단열재 있잖아요. 우레탄 폼. 예. 이걸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면 많이 할수록 냉장고가 밖에 있으니까 냉장고 전기료가 절감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어떤 네. 피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 영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은 18년 전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뭐 얼마 전에도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 보면 그때 그 해에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고요. 12년이 지난 2020년에도 네. 물류센터에서 냉동창고 화재 때와 같은 원인으로 불이 나서 38명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그냥 뭐 엊그저께 일어난 일 같은 그렇죠. 그런 되게 친숙함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 이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큰 원인. 그렇죠. 그 보완할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왜안 어떤 돼요? 그 상황을 보면은 냉동 창고에 가장 그 특징이 있었다 했잖아요. 보온 단열재. 예. 이게 지금 가연 확산성의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안 해야 돼요. 계속 이거 사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안 날 것 같죠. 나겠죠. 냉동 창고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기존에 그러니까요. 냉동 창고가. 네, 뭐 이천 이런 데도 굉장히 네, 많고 전국에. 전국에 많잖아요. 뭐 수백 개의 어떤 냉동 창고가 있거든요. 이건 노후화됐고 또 그러면 앞으로 신축이 안 되냐? 또 신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고를 보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볼까요? 네. 2008년도에 이천 냉동 창고 공사 중에 확인이 됐죠. 네. 지금 이번에 그리고 또 12월 5일 날 또 화재가 또 있었고. 예. 지금 1년도 안 지났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지역에서 네. 똑같은 곳이죠. 네. 결국 이게 뭡니까? 비슷하게 지어진 그곳에서 계속 네, 또 지역에서도 네. 또 냉동 창고 또 여기도 또 나오고 볼까요? 인천 쪽 창고 화재. 또 이럴 때는 안타깝게 소방관 분이 또 순직을 하셨습니다. 남양주에서도 유사한 화재가 있었고요. 네. 군포. 이때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그렇죠. 220억 네.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똑같은 이게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20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거의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비슷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네. 거죠. 그렇죠. 근데 2020년 4월 20일 이천 물류창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층수가 좀 높아요. 음. 여기는 1층 플러스 뭐 2층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그때 4층, 뭐 3층 예.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20년 전에 그 건물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는데 건물들은 앞으로 더 커지잖아요. 네. 더 고층화되고 더 지하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2008년은 그래도 공사 중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 지어진 또 건물들인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좀 짚어보셨는데 자,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 또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1월 7일 충격적인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상가 아파트 화재 붕괴 사고입니다. 뉴스 보시죠. 사고가 발생한 이 아파트는 지은 지 13년째 되는 정방형의 지하 1층, 지상 4층 복합 상가 건물로 지하층과 1층은 상가로 2층과 3층, 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아파트의 연기와 함께 처음 불길이 치솟은 시각은 주민들이 곤히 잠들었을 시간인 새벽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한복집과 가구점이 있는 1층 상가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새벽 1시 10분 주민 신고로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화 작업이 계속되던 2시 10분까지만 해도 연기가 많이 났을 뿐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불 끄는 작업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안에서 잠자고 있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많이 숨졌습니다. 연기가 위층으로 계속 번지자 일부 주민들이 서서히 옥상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명의 주민들이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새벽 2시 13분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정방형의 아파트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 가운데 20여 명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나머지 30여 명은 콘크리트 조각 속에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현장입니다. 세 동의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아 푹 꺼져 있습니다. 엿가락처럼 흰 건물들 사이로 드러나 보이는 가재 도구들. 사고 당시의 비참함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과 같은 5층 건물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한 가게 간판만이 이곳이 상가 건물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을 끄는 작업과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곳곳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건물들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얘기입니다. 마치 엄청난 폭격을 당한 전장의 폐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 네, 지금 당시 그 사고 현장 보니까 굉장히 처참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디 전쟁에 폭격 맞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사고로 28명이 목숨을 잃고 4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개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죠. 여기 사고는 이제 1993년 1월 7일이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1월 7일 지금 며칠 지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지상 3층이에요. 근데 네. 제일 먼저 뭐가 됐었냐면 지상 3층이면 뭐 그렇게 높은 네. 아파트도 아닌데 그죠?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났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됐어요. 네. 근데 LPG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 LPG가 고무 호스잖아요. 네. 이 고무 호스가 가스가 나옵니다. 새요? 네, 새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화가 된 상황에서 이제 가스가 나와서 이게 밀폐된 공간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폭발이 돼요. 진짜 폭격 맞은 그렇죠. 것처럼 폭탄처럼. 폭발이 되니까 이 건물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무너져 버릴 정도로 그렇죠. 큰 폭발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 안에서 LPG가 폭발이 되면 건물이 무너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네.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건물이 부실했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가 그렇죠. 그 구조적인 문제들. 그렇죠. 28명. 그래서 야. 이때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때 또 연기도 그랬을 거고. 그렇죠? 네. 역시 그때도 비상경보나 뭐 비상구 뭐 이런 체제가 없었을 것이고 미흡했겠죠.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 사실 또 새벽에 발생했던 사고라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이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아무리 LPG 가스통 폭발했다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건물에서는 이제 폭발을 하더라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 건물이 3층이거든요. 예. 근데 4층을 불법 증축을 했어요. 약간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그런 식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불법 중축을 했다고 해서 이 건물이 뭐 무너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도를 강하게 하고 중축을 해서 서류상으로 뭐 불법이 아니다 하면 괜찮은데 네. 이거는 분별 중축을 했는데 기초 보강을 하지 않고 층만 올린 거죠. 아, 기초 보강 없이. 없이. 예. 그러니까 이제 불법 이게 뭐 건물 구조가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 그래서 그때 당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상가 아파트가 언제든지 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때 이제 과거로 이 당시에 이제 건축할 때 이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건물 지을 때도 또 사업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재들이 또 불량 자재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짓고 나서도 막 그 비가 오면은 물이 새고 또 막 흔들리고 막 여러 가지로 어떤 방수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징후들이 있어서 지금 크게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불량 골재 사용하고 불량 콘크리트 이런 것들 그 4년 전 이맘때 그때 기획 영상 아까 전에 보내드린 것처럼 그런 네. 아파트 또 뭐 지금도 뭐 그런 게 없진 그렇죠. 않잖아요. 어찌 보면은 어떤 콘텐츠 내용은 똑같죠. 그러니까요. 약간 차이만 있지. 예. 왜냐하면 지금 도면대로 안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붕괴된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면을 없이 그냥 임의대로 기초 없이 올린 거나 지금 도면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사고 난 거나 어찌 보면은 건축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사고죠. 예. 당시 20년 지났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90년대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 10년 된 그때 당시 10년 된 아파트 10년 된 건물이라고 네. 했는데 그럼 8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뭐 재건축 재개발해 가지고 잘 올라간 아파트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그거 어떻게 그 사고 안 나고 잘 있는지 저것도 굉장히 그런 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4, 50년 됐잖아요. 4, 50년. 네. 그렇습니다. 4, 50년 된 아파트들이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화재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전한 건물이다라고 또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한 90살 먹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예. 근데 90살 먹은 노인이 이렇게 거동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분이 건강하는 사람이냐라고는 또 볼 수 없잖아요. 네. 지금 그 건물이 4, 50년 된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건물이냐라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겨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좀 안전에 대해서 예. 또 준비를 뭐 해야겠습니다. 지금 뭐 안전 등급도 잘 받고 뭐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늘 신경을 또 그렇습니다. 안전에 네. 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생각해 보면 초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사고 외에도 뭐 안타까운 정말 큰 사고라고 하면 성수대교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붕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990년대 주요 사고를 지금 네. 보면은 뭐 우암 아파트 상가, 아파트 붕괴, 뭐 군포역 계속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그렇죠. 네, 서해 페리오 침몰도 있었고 근데 이 1990년대가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입니다. 예, 지금 어떠냐면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 있죠. 네, 80년대 2,000불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10,000불입니다. 5배가 늘어나요. 네네네. 대신 그 셀러리맨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월급도 올랐겠지만은 사본 사람들은 경기가 뭐 좋았어요 그때. 5배로 수입이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행복하셨다고. 예. 아, 네. 그때를 막 이렇게 그렇죠.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너무 힘드시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건물을 지으면 하여튼 이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냐면요. 시멘트가 없었어요. 그게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시멘트가 없는데 그렇게 막 건물 올린다고요. 전부 다 어. 그냥 뭐 솔드 아웃 되는 거죠. 와, 너무 막 건물 지으니까 네. 상황들이.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덤프 트럭 있었죠. 네네. 제가 그때 현대 기아 자동에서 다녔거든요. 예. 예, 지금 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 덤프 트럭 한 대 살려고 하면요. 프리미엄을 줘야 사요. 영업 사원들에게. 예, 왜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마다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문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지금 막 일하고 막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덤프트럭 한 대면 하루에 몇십만 원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1990년대 상황이었거든요. 엄청난 경제 부흥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따라가지 못하고 80년대 그대로 멈춰 있었던 거죠. 안전 의식은 예. 굉장히 무지했고. 예.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사고가 90년대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고가 많이 났고 치명적인 사고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삼풍백화점하고 성수대교 무너지는 게 네. 또 대구에서 또 가스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맞아요. 뭐 이런 사고들이 하여튼 거의 해년마다 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1995년 이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를 기점으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급 판정도 처음으로 또 시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붕괴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그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가 또 문득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고에 뭔가 되새겨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뭐 등급을 아무리 하고 하더라도 그렇죠.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예, 사람들은 예, 사망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축 공법이 새로워지고 신기술이 도입이 되거든요. 네. 또 신기술이라 하지만은 신기술이만큼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꼭 확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화정동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것도 진짜. 2000년 지금 뭐 4년 전인데 뭐. 초고층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어야 높아야 10층인데 지금 뭐 30층, 40층, 뭐 50층 계속 초고층화 되잖아요. 그래서 신기술이 들어오고 초고층화 되고 또 지금은 지하 아파트를 지금 지으면은 지하 주차장을 기본 3층입니다. 맞아요. 그 전에는 지하 1층이었는데 뭐 몇 년 전에 2층, 지금은 기본이 3층, 4층이거든 지하. 지하화 개발이 되고 지상으로는 고층화가 되고 신기술이 도입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여기에만큼 이 기준에만큼 안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게 굉장히 안타깝죠. 야, 그만큼 안전에 대한 그 기술은 쫓아가지 못하나 봐요. 그렇죠. 네. 10년 전, 20년 전에 건물 지금 짓잖아요. 100% 안전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뭐 기술 발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충족시키기 위해 또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안전은 또 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따라간다. 그렇죠. 계속 뒤처져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라도 예. 지금 어떤 그 저희 교육. 재난안전 119에서라도 그렇죠. 예. 어떤 교육이 돼서 정말 사업자나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 이 무지, 안전 불감증, 안전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제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만 이렇게 방송 안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입니다. 이 건축물 붕괴 조짐을 느끼거나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을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붕괴된 징후가 있으면은 일단 주변에 사람을 알리고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몇 층 위에 있는데 대피를 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또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상으로 계단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어떤 책상 밑이라도 아니면 벽과 벽이 겹치는 곳 있죠. 모서리 부분이 사각지대, 눌리지 않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건물이 무너지면 100% 수직으로 하가는 게 아니라 예. 약간의 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선반이나 전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